오늘은 가사 작품 중에 평민들이 불렀다는 잡가, 그 잡가가 지금 전해지는 게 12개예요. 그래서 12잡가라고 합니다. 그 12잡가 중에 제비가 한자로는 연자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12개의 잡가 중에 하나이며 연자가라고도 합니다. 앞부분은 만첩청산의 앞부분을, 뒷부분은 흥보가의 제비 후리러 가는 대목을, 그리고 끝부분은 세타령의 일부에서 따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 짜깁기야. 여기저기 요기 그기, 그죠? 그런 까닭에 이 노래는 시상의 구성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어들의 계열화를 통해, 요건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계열화라고 하는 것은 이 만첩청산, 흥보가, 세타령에서 일정 정도 공통점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묶었겠지. 그 묶은 그 공통점을 가지고 층위를 따지는 것을 우리가 계열화라고 하는데, 그 계열화를 통해 정사나 의미상의 공통점 또는 유사점을 찾아본다면 그건 바로 뭐다? 그렇지, 욕망의 추구와 욕망의 좌절이라는 상황으로 구분지어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좀 이게 내용이 길어요. 그래서 전체를 읽고 들어가기보다는 바로 본문 해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대목은요, 춘향전이에요. 춘향전의 한 대목으로, 자, 요거는 이몽룡이 춘향이하고 첫날 밤에 장난치면서 부르는 그런 사랑가 중에 하나입니다. 만첩청산 늙은 범 살지남게 물어다 놓고 어르고 논다. 만첩산중이라는 것은 겹겹이 둘러싸여 있는 산 속에 늙은 범이, 이때 늙은 범은 뭐 이몽룡이 되겠죠? 이제 소설로 본다면 살진암캐라고 하는 것은 춘향이에요. 장난치는 거죠. 그래서 어르고 놀리며 장난하고 논다 라고 하는 요 한 파트, 한행이에요. 한행이 한 파트를 이루며 이몽룡이 춘향을 얻고 장난치는 장면인 사랑가 중에 한 장면을 따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년은 뭡니까? 늙은 범이 암캐를 물고 노는 장면. 그런데 놀고 장난은 치지만 사고는 못 쳐. 그래서 좌절이라고 보는 겁니다. 다음, 광풍의 낙엽처럼 벽허둥둥 떠나간다. 무엇이 광풍의 낙엽처럼 떠나가는데, 그거는 조금 더 봐야겠죠. 그랬더니 구름이 미친 듯이 휘몰아치는 사납게 부는 바람에 낙엽처럼 하늘 허공을 둥둥 떠나간다. 둥둥 의성어죠? 음성상징어가 되겠습니다. 일락사선 해는 뚝 떨어져 월충동년 달이 솟네. 의성어가 아니라 의태어. 쏘리. 일락서산, 해가 떨어져요. 어디로? 서쪽 산으로. 그러니까는 해가 서산으로 떨어지다. 해는 뚝 떨어져 월출동년, 달이 올라와요. 어디로? 동쪽 고개로. 자, 해가 동쪽 고개에서 떠오른다. 달이 솟네. 뭐야? 똑같은 말 두 번 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그렇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의미의 중첩이라고 합니다. 고전에서 흔히 쓰는 표현이고요. 음성상징어는 어디에 나옵니까? 그렇죠. 이 뚝이라고 하는 단어, 여기서 음성상징어 뭐가 나옵니까? 의태어가 나오죠. 다음에 이렇게 슬러시해 보면 한쪽은 떨어지고요, 한쪽은 솟아요. 그러니까 대조법이고요. 그 다음에 문장 구조가 일락서산 해는 떨어지다, 월출동년 달이 솟는다. 뭐야? 대꾸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만리장천은 구만리장천의 준말이에요. 아득히 높고 먼 하늘에 울고 가는 저 기러기 해가지고, 이 울고 가는 기러기를 우리가 감정이입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쓸쓸한 정서를 드러내고 욕망의 좌절을 드러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2행부터 4행까지 2, 3, 4행은요 하늘의 기러기가 울고 가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흥보가요. 흥부가에서 이제는 제비 후리러 가는 장면 나옵니다. 제비를 후리러 나간다. 제비를 후리러 나간다. 복기씨 맺은 그물은 두루쳐 메고서 나간다. 망탕산으로 나간다. 어이하, 아이고, 저 제비 네 어디로 달아나노? 자, 이건 우리가 흥부가를 조금 알아야겠네요.
흥부가 제비다리 고쳐주고 제비가 강남 가서 박씨를 물고 그 다음에 와서 흥부가 떼부자가 돼요. 로또 2번 당첨한 것처럼 부자가 된단 말이야. 그걸 누가? 놀부가 뭐합니까? 제비다리 분질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비다리 후리러 가는 것은 누구냐? 그러면 놀부예요. 놀부가 제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추구하는 모습을 반복을 함으로써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포켓이 맺은 그물은 두루쳐 메고서 나간다. 이때 말하는 포켓이라고 하는 건요, 중국 전설 속에 있는 임금이고요, 삼황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왜 태어나오냐고요? 그물을 발명해서 고기잡이 방법을 가르쳤대요. 그래서 보키씨가 맺은 그물을 둘러 매고 나간다. 어디로? 망탕산으로 나간다. 망탕산은요, 중국에 망산과 탕산이 있대요. 그래서 망탄산인데 초안지, 삼국지, 연희, 수호지 등등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산입니다. 어쨌거나 간에 보키시라든가 망탕산은 둘 다 중고사에 나오는 어휘를 사용한 겁니다. 이렇게 고사에 나오는 어휘를 사용했다는 것은 작가가 평민들의 노래이기는 하지만 양반들도 같이 어울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이여 여음구예요. 아이고 저 제비 너 어디로 달아나노? 자, 제비를 후리러 나갔어요. 잡으러 나간 거예요. 그물을 둘러매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런 와우, 제비가 잡힐 듯 잡히지가 않네요. 한마디로 욕망의 좌절이죠. 자, 그러니까 아까 계열화를 통해서 공통점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뭡니까? 욕망을 추구했으나 좌절하는 모습이 되겠네요. 백운을 박차고 흑운을 무릅쓰고, 백운 흰 구름을 박차며 검은 구름을 무릅쓰고, 한마디로 흰색과 검은색의 대비를 통해서 제비의 역동성을 부각하며 허공 중에 높이 떠, 그다지 높지 않은 공중에 높이 떠, 어이허 염구죠. 염구 또 반복하고서나 아이고 어디를 달아늘라느냐, 달아가지 날아지마, 허탈감이 드러나고 있네요. 내 집으로 훨훨 다오너라. 이때 내가 누구겠어요? 그렇죠, 놀부겠죠. 놀부가 지금 자기 집으로 다 날아오라는 것은 누구 보고 하는 소리예요? 제비 보고 하는 소리죠. 한마디로 제비를 잡고 싶은 마음. 버드나무 위에 앉은 꾀꼬리가 제비만 여겨 후린다. 아, 꾀꼬리를 잡고 싶은 거야? 제비를 잡고 싶은 거야? 제비를 잡고 싶어. 그런데 버드나무 위에 앉은 꾀꼬리를 제비라고 여기고 후린대요. 이런. 그렇다면 제비는 내가 원하는, 꾀꼬리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제비로 잘못 알았네요. 결국은 안 되는 놈은 안 되는 거야. 될 놈 되린 거지. 아하, 이해, 에이야, 염구고요. 너 어디로 갔느냐? 자, 여기까지는 흥보가를 배경으로 하면서 5행부터 12행까지 제비를 후리러 나가자 제비가 달아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공상야월 달 밝은데 슬픈 소래 두견성이, 슬픈 소래 두견성, 월도 천심야상경에 그 어느 난군이 날 찾아오리. 자, 두견성, 슬픈 소리 두견성, 슬픈 소리 두견제, 어때요? 이어받기 하고 있죠, 그죠? 공산야월, 텅 빈 산과 밤에 뜬 달,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면서요, 슬픈 소리가 나고 있어요. 어떤 소리? 두견새 소리예요. 한마디로 이별 후에 혼자 남겨진 춘향의 외로움과 슬픔을 감정이입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소리니까 청각적 심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각적 심상이라는 것은 여기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거나 간에 슬프다는 것은 욕망의 좌절이죠. 그걸 춘향전에서 다시 이어봤습니다. 이어봐서서 월도 천심 야삼경에 월도, 달이 하늘의 중심에 떠 있어요. 한마디로 하늘 한복판에 뜬 깊은 밤에 어느 난군이 나가 누구겠습니까? 춘향이게 됐죠. 짝을 욕망하는 주체라고 보면서 찾아오지 않을 것이야 라고 하는 거 보니까 화제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난군 기다리고 있죠. 서리법이고요. 자, 변형된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요 구절과 그 다음에 요 구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계속 가자.
올림비조 무새들은 농춘하담에 짝을 지어 쌍거 쌍내 날아든다. 말 잘하는 앵무새 춤 잘 추는 학두루미 문체 좋은 공작 공기 적다 공기 뜨뜨르르르르 슈궁접동 스르라미 호반새 날아든다. 울림비조, 울림이라는 것은 울창한 숲이란 뜻이에요. 울림소리가 아니고요. 비조는 나는 새예요. 그러면 울창한 숲에서 나는 새. 한마디로 얘는 자유롭게 날고 있는데 화자는 날아요, 못 날아요? 못 날아요. 그래서 화자와 대비되는 거예요. 농춘, 자, 봄을 희롱해요. 봄을 희롱하면서 화답, 서로가 답을 하면서 짝을 짓고 있대요. 와, 죽겠네. 나는 외로워 죽겠는데 새들은 놀고 있어요. 무새들과 화자가 대비가 되고 있는 거죠. 쌍거 쌍내, 쌍쌍이 가고 쌍쌍이 온다. 오고 가는 거네요. 반복이고 대조고요. 말 잘하는 앵무새, 춤 잘 추는 학과 두루미, 문체 좋은 공작새, 문체라고 하는 것은 날개가 아름다운 광채가 있는 공작새, 공기 적다 공기, 적다 공기, 적다 정조죠. 한마디로 소짝새야. 적다, 서짝, 서짝, 뚜뚜르르르 의성어죠. 음성상징어고요. 슈궁 접동 스르라미, 슈궁새와 접동새와 스르라미의 울음소리, 호반새가 날아든다 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열거죠. 어떤 거에 대한 열거예요? 새에 대한 열거죠. 기러기가 훨훨 방울새가 떨렁 다 뭐하고 날아들고 와요. 근데 누구만 하나? 제비만 어디로 달아났는가? 원하지 않는 것만 잔뜩 찾아오고 제비는 오지를 않네요. 결국은 욕망과 욕망의 좌절이라고 본다면 13부터 22행까지도 결국은 자 임에 대한 고독, 이게 바로 욕망 좌절이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새들의 다양한 모습 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제비가는요 상당히 재미있는 구성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세법도 아닌데 연세법적인 성격도 약간 가지고 있어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고요, 잡가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새들의 다채로운 모습과 전경을 통해서 욕망의 추구와 그 좌절을 다루고 있습니다. 나 같으면요 이거를 체크할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사전적 의미에서 유기체란 생물체처럼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있어서 떼어낼 수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학작품은요 되게 유기적이에요. 서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작품은 어떻습니까? 이 작품은 오히려 거꾸로 유기적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춘향가 나왔다가 그 다음에 흥부가 나왔다가 세타령 나왔다 이런단 말이에요. 뭐예요? 그러니까 유기가 아니면 그렇죠? 비유기체예요. 자, 비유기체란 생명이 없는 기계와 같은 것, 즉 스스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수준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외부의 원인이 제공이 필요하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어떤 공통점이죠. 공통점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없으면 이게 애매해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고려가요를 보면 만전춘별사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지금 봤던 잡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는 부분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비유기적인 노랫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계열화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나마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계열화를 통해서 연속적으로 연결고리를 잡아가면서 시를 이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작품. 자, 제비가에서는요, 욕망과 그 다음에 욕망의 좌절이라고 하는 코드를 가지고서나 계열화를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늙은 범 살진 않게라고 했어요. 늙은 범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춘향전에서 이몽룡이라고 한다면 살진 않게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춘향이에요. 그런데 그 춘향이를 어떻게 해보고 싶지만 19금 만첩산중에 있는 늙은 범은 살진 않게를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욕망을 추구했으나 욕망을 좌절하는 이런 형태를 띈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이 또 있죠. 어떻게 해요? 자, 춘향이는요, 떠나는 이몽룡을 잡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몽룡은 어떻습니까? 광풍의 낙엽처럼 홀라당 가버리죠. 놀부는 어떻습니까? 제비를 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어때요? 제비는 날아가 버리죠. 춘향이는 난군이 찾아오기를 기다려요. 그러나 울고 가는 저 기러기 마냥 오지를 않아요. 자, 춘향이는 무쇠와 같이 짝을 짓기를 바래요. 그런데 슬프게 두견새처럼 울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본다면 결국 이 작품은 욕망의 갈구와 그것의 좌절, 이것을 우리는 계열화로 잡을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현재형 시제 또는 의문형 어미를 반복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표현상의 특징이죠. 사실은 이 작품은 표현상의 특징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느 정도 묶여요. 자, 운율을 본다면 이런 거예요. 자, 현재형이라고 했는데 이러고 노는다, 떠나간다, 달아나누, 달아를 나느냐, 이런 식으로 는다의 평서형 어미와 야, 노와 같은 의문형 어미를 반복해서 운율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엔 중첩이에요. 중첩은 했죠? 의미중첩. 일락서산 해 떨어지고 월출동령 달 솟네. 결국은 뭐야? 일락서선이나 해가 떨어지는 거나 거의 같은 개념이죠. 월출동령이나 달이 솟는 거나 거의 같은 말이에요. 즉 한자어와 우리말을 병치해서 의미를 중첩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음성은 음성상징어예요. 둥둥 떠나간다, 뚝 떨어져, 헐헐 다오너라, 헐헐 떨렁 같은 경우는 의태어가 쓰여져 있다라고 한다면 뚜루루룩 슈궁접동 쓰르라미 같은 경우는 의성어가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어이야 어이 아이고 같은 경우는 여음구가 쓰여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음성상징어와 여음구를 통해서 시적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어예요. 즉 복희씨라든가 망탕산입니다. 복희씨는요, 자, 중국 고대 전설상의 임금이고요. 그물을 발명하고 고기잡이 방법을 가르쳤다라고 했습니다. 망탕산은요, 망산과 탕산을 동시에 이르는 명칭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중국 고사와 관련한 시어를 인용하여 기존의 시조나 가사와 같은 상류 문학의 흐름을 계승하였음을 또는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12잡가 중에 하나인 제비가라는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